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9월 3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사 취업과 창업 중단원 1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취업 중단원 2 취업계획 수립과 구직활동 중단원 3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5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1. 경력개발 경로 수립하기란 내용이 있는데, 경력개발 경로를 수립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성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엘리트나 전문직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살아나가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개인이 자기 개발 및 경력 개발 과정을 점검하고 진로 목표를 향해 학창 생활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과 경력 개발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의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현재의 삶의 모습은 그동안 살아온 삶에 있어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매 순간마다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며, 여기에서 현명한 선택은 곧 현명한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의사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이들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직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도 이러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경력개발 경로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요약을 하면, 경력개발 경로를 수립하고 구체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계획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절차 5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정보 탐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대안 설정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대안 평가 단계, 마지막 5단계는 의사결정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결정 유형에는 의존적, 직관적, 합리적 유형이 있겠습니다. 경력개발은 개인적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합리적인 유형의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결정 유형에는 첫 번째 합리적 유형에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직관적 유형으로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는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적 유형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의해 결정을 내리며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66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과 경력개발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는 고등학교 선택, 전공 선택, 직업 선택,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재교육, 이직 등 진로 설계나 경력 개발에 있어서도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경력 개발 경로 수립에 있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 불행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요구되겠습니다. 직업이나 진로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시 100% 마음에 드는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족 간 혹은 자신 안에서 타협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희망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즉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일이
일치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진로 목표 가운데 보다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경력개발 경로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개발의 필요성 인식은 먼저 문제인식을 하는데요.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학을 갈까요? 취업을 할까요? 이런 질문이 문제인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아탐색, 나와 주변 환경 이해 및 직업정보 탐색에 대한 대안 탐색에 대한 질문은 가능한 대안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이 대안 탐색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부모님의 의견대로 대학에 간 후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한다. 두 번째, 일단 내 의견대로 미용사에 취업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되겠는데요. 평가 기준 설정으로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알아보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독립, 등록금, 주변 환경, 이러한 고민에 관한 것들이 3단계인 합리적 기준 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예상 결과 예측은 대안평가인데, 대안별 예상되는 결과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는 대안 첫 번째를 선택했을 때 대학을 중도 포기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화내신다, 이런 이제 고민에 관한 과정이 예상 결과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로 의사결정 단계를 알아보면 최선의 대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안 3으로 일단 선택을 하는 것이 의사결정입니다. 자, 마지막 6단계 경력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은 결정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의 예는 일학습 병행제 정보 수집 등 이러한 과정이 경력개발 계획 수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력개발 경로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1단계부터 마지막 6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7페이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경로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개발 경로 수립은 개인적 활동으로 조직이나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과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력개발 경로 수립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경력개발 경로가 수립된 학생들은 학습 동기로 추진력을 얻어 학창시절을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경력개발 경로를 수정해 나가는 등 자기개발과 경력관리를 통해 성공한 직업인으로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을 위해 성찰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나의 희망을 주제로 삶의 목표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설정을 할 때는 삶의 목표에 있어서는 삶의 가치, 어떻게 살까, 존경하는 의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나는 누구인가는 적성, 성격, 흥미, 소질, 관심, 능력, 부모님 의견이 있겠고, 다음으로 진로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직업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알아볼까요는 예를 들자면 대중매체, 인터넷, 진로정보센터, 전문단체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직업 특성 및 전망은 직무 내용, 요구되는 특성, 수입 및 환경, 발전 가능성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 방법에는
채용 시기, 인원, 채용 방법, 과정, 요구 조건, 자격 등이 있겠고요. 직업평가로는 장단점, 직업만족도, 이직, 전직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172페이지 경력개발 경로와 취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 경력개발 경로에서 하나의 성과로 나타내는 것이나 취업 자체가 진로 목표는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 시에는 경력개발 경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며 직무인지 고려하고 취업 이후에도 경력개발을 위해 열심히 직장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취업은 일을 하거나 직업을 얻는 것을 뜻하며 취업을 한다는 것은 직업을 가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직업을 가지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의 외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 등 내재적 가치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취업에 앞서 자신의 삶에 있어 일이나 직업을 가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력개발 경로에서의 취업은 경력개발 경로에서 하나의 성과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간 자기 이해, 직업 이해를 거쳐 진로를 설계하고 경력개발 경로를 탐색, 수립하였다면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진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로 목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력개발 경로에서 취업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내 인생의 꿈 혹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즉, 직장은 월급을 받아 가며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터전으로 일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 나가는 장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취업 계획 시에는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직무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취업 이후에도 적극적인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직장 생활에 충실히 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력개발 경로의 실천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자세를 통해 필요시 직업을 유지하거나 전환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176페이지 중단원이 취업계획 수립과 구직활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7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하면 먼저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용어 정리는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을 말하며 전직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직과 이직 용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직은 직업을 잃거나 직장을 떠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생애는 한 사람이 나서 성장하여 어떤 특별한 경험을 쌓든가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면 1년을 기준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봉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취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취업 계획 수립 활동을 알아보면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한 후에 비로소 직업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의 상당수가 의사결정을 지연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취직을 하기 때문에 직장 부적응, 전직, 이직 등이 생겨나가고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취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취업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 인성, 흥미, 포부, 신체적 조건, 가치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미래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 분야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절차를 거쳐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선택을 위한 준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공고 확인을 알아보면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많은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고졸 사원을 채용하는 회사들이 학교 채용 의뢰 공문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고요. 채용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공문도 많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취업 준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에는 확인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6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학력 제한, 고졸, 대졸인지, 학교 계열 제한, 특성화 고등학교인지, 특정 계열 졸업자인지, 성별 제한, 연령 제한, 병역 제한, 자격 제한, 내신 성적 제한, 출결 제한, 지원 인원 제한 등이 게시되어 있겠습니다. 업무는 어떤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는지, 회계직인지, 전기안전관리직인지, 사무직인지, 현장직인지 등으로 게시되어 있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보통 구체적으로 사무직 10명, 기술직 20명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고요. 사무실 땡땡명, 기술직 땡땡명으로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 우대형 인턴, 계약직으로 구분 게시되어 있겠습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에 게시되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대 사항으로는 특정 자격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겠고 단순히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집 공고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www.work.go.kr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용정보 사이트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과정은 첫 번째로 채용정보 탐색을 하고, 두 번째 희망기업 공고 열람을 하고, 세 번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고, 다음으로 서류 제출, 다음으로 서류 전형, 다음으로 면접 전형, 다음으로 건강검진, 마지막으로 업무 연수, 이렇게 최종적인 취업이 있겠죠. 이런 이제 논술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서술하는 것이 논술의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턴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규직으로 취업과 기업 공채의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턴을 통해 취업의 문으로 진입하려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겠습니다. 더욱이 기업의 기존의 스펙보다 경험을 더욱 중요시하는 채용 풍토가 확산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178페이지 모집 공고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확인할 때 현재 성적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보고요. 현재 출결 상황에서 지원 가능 여부, 자격증, 채용 방식, 채용 우대 조건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정보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면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하기에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검색 또는 먼저 취업한 학교의 선배,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수집해야 하겠습니다. 주로 수집할 정보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관련 정보는 회사의 성장 과정,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근무 환경 정보는 연봉, 근무 지역, 근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재상 정보는 회사가 제시하는 신입사원 인재상, 회사에서 사원에게 바라는 태도, 자세, 대인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사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서류 전형 준비가 있겠는데요. 회사는 지원자들의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격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합니다. 1차 관문인 서류 전형에서 회사가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채용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과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추었다고 할 때
1차 전형의 통과 여부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기 전형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전공시험, 논술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면접 전형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접 전형은 실무진 면접, 임용진 면접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하고 필기 전형 이후 교육 또는 인턴 근무를 실시한 후 최종 면접을 통해 선발하기도 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세부적인 채용 방식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80페이지 입사 서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에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력서 작성에서 이어서 알아보면 이력서의 개념은 이력서를 취업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로서 개인의 신상정보, 학력, 경력, 자격 등을 담는 구직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이력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통해 지원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지원자의 성격, 가치관 등을 추론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는 자신을 홍보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진실되게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력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력서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오프라인 이력서와 온라인 이력서가 있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이력서는 일반적으로 이력서의 형태로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을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양식에서 지원자가 채우지 못한 빈칸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리 이력서 내용을 알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온라인 이력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각종 SNS 매체들이 발전하면서 고전적인 종이 형태의 이력서 대신 온라인 이력서가 점차 늘어나고 있겠습니다. 온라인 이력서는 오프라인 이력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는 수준에서부터 기존의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 제대로 전달할 수 없던 지원자의 다양한 특성을 폭넓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력서 항목별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기 전에 이력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채팅 용어, 이모티콘 등과 같은 은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법 오타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맞춤법은 맞추셔야 되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력서 양식이 있다면 그것에 맞추고요. 지원하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이제 수정하는 것이 팁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하여 작성하셔야 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원자의 가장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적는 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특기 등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등본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명은 한글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한자를 변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력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자신의 최종 학력부터 적어 내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력사항을 적는 칸이 여러 칸이면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순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입학 연월일과 졸업 연원일 또는 졸업 예정일은 관계 서류를 찾아 정확하게 기재하는 성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명은 땡땡공고, 땡땡상업고와 같이 줄여서 쓰지 말고요. 땡땡공업고등학교, 땡땡상업고등학교와 같이 적고 학과명은 소속 학과명과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내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원자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대회, 수상 내역,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등 개인적인 경험을 비교적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활동 내용을 적을 때는 구체적으로 취업과 연결하여 적겠습니다. 자격증은 직업과 관련이 있는 순서로 쓰겠습니다.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것을 지원하는 직업과 관련이 높은 순으로 기재합니다. 자격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갱신한 날짜가 아닌 최초 등록일을 적겠습니다. OA 사용능력, 컴퓨터 사용능력, OA가 컴퓨터 사용능력입니다. 자격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도의 자격증이나 공인 점수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능력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표시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용 능력, OA 사용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워드 프로세서, 자, 스타일 고급 문서 편집 기능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이제 워드 프로세서 상으로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엑셀도 고급 함수 피벗 테이블 기능까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상, 파워포인트도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사용 기능까지 할 수 있으면 상, 해외 정보 수집이나 정보 활용 기능까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낼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이메일 제목 예시시 갈로로 신입 입사 지원 여러분들이 강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받아보는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이 보낸 이메일을 쉽게 구분하여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인사관리 부분 신입 홍땡땡 이력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꼭 포함해서 보내시는 것이 좋겠죠. 이메일 내용 예시는 뭐 예를 들어서 채용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땡땡월 땡땡일에 이제 마감인 하반기 인사관리 부분에 지원한 땡땡 특성화 고등학교 홍땡땡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동일공업 고등학교 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되겠죠. 입사 이력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지원하오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땡땡월 땡땡일 홍땡땡 뭐 배상 이런 식으로. 자, 다음으로 자, 가족사항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사항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동거 여부에 X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손상 없는 사진을 이제 붙이는 것이 좋겠죠. 자, 사진은 지원자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머리는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귀와 이마, 목이 보이도록 하고 표정은 환하게 웃는 미소를 짓고 촬영하고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용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수정한 이력서는 절대 안됩니다. 자필 이력서의 경우에는 글씨가 깨끗하지 못하거나 여러 곳을 고쳐 지저분한 이력서는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겠습니다. 마무리로는 온라인 접수의 경우 서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날짜와 함께 도장을 꼭 찍는 것이 이력서의 이런 이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0페이지 교과서가 자, 이력서의 이제 견본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고3이나 여러분들이 대학 갔을 때,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할 때 이렇게 이력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이어서 183페이지 학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